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죠. 그 주가가 오를 때는 연준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 또 금리를 낮췄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채권은 당연히 그 논리가 맞아요. 돈을 푸는 방법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그 채권을, 국채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풀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채권 쪽의 얘기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돈을 늘려도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늘리는 국가는 일본 정도거든요. ETF 정도 그 주식형 상품을 구입하면서 통화 공급을 하긴 해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은 그런 식으로 공급을 안 하고 주로 채권 시장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주식 시장에 가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얘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동성만 놓고 보면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도 2020년 말보다는 크게 증가했고 총 통화는 더욱더 많이 증가했는데, 주가 지수는 한국의 사례를 보면 그 2020년 말 기준에 2700인데 지금 2400도 깨지가 있는 상태죠. 6월 지금 20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통화량이 훨씬 작았던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든 아니면 시중은행이 창출한 예금 통화까지 포함한 개념이든 돈은 엄청 증가했는데 주가만 빠진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800선이 붕괴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20년 말만 하더라도 928이니까 20% 이상 하락했죠. 그런데 통화량만 가지고 보면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고는 안 맞아요. 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는 되는데, 그러면 금리 상승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간 거냐, 아니면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거냐라는 거죠.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시장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2000년 이후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금리는 왜 오르느냐는 거죠. 그거는 지난해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했다. 즉 유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물가도 올라가죠. 또 물가가 오르니까 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도 많이 하고, 나아가 그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통화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실제 그 GDP를 결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그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건축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거 GDP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GDP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수료 정도만 GDP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통화는 GDP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GDP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도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총 통화가 뭐 결제 대금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어느 나라 없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일본이 제일 많은데,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또 물가가 안정돼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주가 하락하고 가상자산 가격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것이 통화량의 문제인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가상자산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른다라는 논리를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금리 얘기는 안 했어요. 작년에 물론 금리가 높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금리가 이제 오른 것이 과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까요? 아니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금리가 오르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따라가면서 인상한 거냐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금리는 장기금리고 또 회사채 시장금리고, 가게도 대출을 받을 때 10년 이상은 뭐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대출하거든요. 특히 주택은.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30년 만기예요. 물론 20년짜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30년 만기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되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금리와 연동됐다. 그럼 시장금리는 왜 오르냐? 뭐 물가 상승이다. 뭐 그것이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공급난에 의해서도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뭐 석유라든지, 석유는 모든 원자재가, 모든 산업의 원자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매 물가 상승 요인이 되죠.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 유가 상승이 공급의 문제일까 아니면 통화 공급량의 문제일까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돈 많이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돈을 어떤 데 사용했느냐 하면 그 셰일 석유 생산 시설 확충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석유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유가 안정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유가 안정에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 돈이 그런 식으로 운용 안 됐다는 거죠. 풀린 돈이 그 공급난이 문제가 되는 원자재 시장이나 아니면 곡물 시장이나, 그리고 뭐 원자재 중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의 이동 문제가 더 큰 거 아니냐. 왜 돈의 이동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요, 그 원자재 시장이 될 것 같으면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원자재에 투자하잖아요. 뭐 석유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자재 ETF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증가했다. 즉 시중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총통화가 증가한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거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그 현금 통화를 늘려가지고 그 물가가 올라간 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 화폐 공급량을 그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물가가 안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원인을 찾아야 맞느냐라는 이 얘기고, 금리 상승도 아까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올랐느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시장금리가 올랐느냐라는 거죠. 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의무도 있고 경기도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좀 뒤따라간다. 시장금리 상승을. 그렇다 하면 이것이 연준의 문제이냐 아니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그 원인,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 공급난일 수도 있고 그동안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공급난이니까 원자재 시장을 동이동하는 거죠. 왜? 그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중은행의 그 예금 통화 창출에서 문제를 찾아야죠. 중앙은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것이 지금은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량을 줄이지 않았어요. 한국은행 통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번지수를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 물가가 상승했느냐 아니면 공급난 문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자산시장 참여자들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투자은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투자사일 수도 있고 연기금 등 그쪽에서 돈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은행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도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실제 결제 필요한 동화량 대비 너무 작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시중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은행도 얼마든지 회사채 발행 가능하니까요. 기존 풀린 돈에 기초해가지고 또 아니면 은행이 창출한 그 M2에 기초해갖고 회사채 발행 가능하거든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총통화의 문제다. 그리고 돈의 이동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시점에서도 돈의 이동의 문제라면 다시 그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원자재 시장에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시장은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또 상승될 수 있겠죠. 상승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영업실적이거든요. 과연 금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들이 영업실적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거품이 많이 발생한 기업들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주가가 반등했는데 얼마나 지속될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